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 2고요. 네,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희 영특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적보 활용 이제 마지막 쏟아놓은 내용입니다. 넓이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넓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적분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여기 파트가 연산이 좀 은근 많아요. 이게 사실 정적분 자체가 함수 적분해가지고 값을 대입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는 연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은근 사실에서 잦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직 시험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연습 꼼꼼하게 연습 좀 해주시고요. 연습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찬찬히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가볼 거고요. 저 교과서 몇 쪽이나 138쪽에 있는 문제부터 136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내용인데요. 일단 요것에 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한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구했던 넓이는 삼각형, 사각형, 원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가 줬을 때 그것의 넓이를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fx가 어떤 구간 a, b에서요 연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x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죠. 예를 들어 x축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fx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부터 b까지가 되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 거냐면요. 여기 fx하고 x축 돌렸을 때 이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넓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적분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를 제가 s로 두게 되면 그 s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fx 항상 이렇게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x축 돌려서 넓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넓이 진짜 정적분 해보시면 음수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최종적인 넓이에 대한 정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하고요 x축을 둘러싼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제가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절대값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정적분을 구할 때 그냥 뭐 절대값이고 뭐 없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fx가 적분을 했었는데요. 사실 넓이라는 개념은요 양수예요. 그쵸? 양수인데 이런 식으로 함수가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어떻게 하자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항상 양수 바꾸고 나서 그걸 이제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그거 이용해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하고요. 그리고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1, x는 3을 둘러싼 넓이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결국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3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결국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꼭점이 얼마? 0,1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쵸? 결국 x축이 여기 있고요. 그쵸? 여기 있고 y축이 쭉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y는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직선 어디서 어디까지 그쵸 여기 1부터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3까지 둘러싼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쵸?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넓이에 제가 S라고 두면 어떻게 하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죠. 그쵸? 1부터 3까지 fx 3x제곱 플러스 1의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라고요. 그쵸? 다 적분해 주시면 결국 x 세제곱 플러스 x가 1부터 3까지여가지고요. 3 대입하시면 30 될 것이고 1 대입하면 2가 되어서 정답은 28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x축을 조사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항상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이 X축보다 아래쪽이는 위쪽이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절대값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2x 곱하기 x-2분의 3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쵸? 따라서 결국 이 참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x축이 있으면 이런 식 x축과 0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느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x축보다 아래쪽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요. 이런 거죠. 절대값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3x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이 x가 0보다 작고 x가 2분 3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요. 그쵸? 2x제곱 마이너스 3x. 근데 x축보다 아래쪽이 있다.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말고 절대값을 취하는 거지만 결국 뭘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자? 양수도 바꿔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일단 지워보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적분하는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곱하자고요.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국 요식 한번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가 되는 것이고 적분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x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x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3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대입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은요, 여러분들 8분의 27이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9가 돼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약분을 해주시면 8분의 27인가요? 8분의 27 되어가지고요. 따라서 8분의 9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x제곱만 4x 더하기 5인데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그 넓이가 이 부분인데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이 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라고요. 그쵸? 따라서 결국 넓이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여가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플러스 2에다가 25 빼기 1 그 더하기 5, 6,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26이죠. 그쵸? 거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8 더하기 30 되는 거 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나 36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적분 찬찬히 해주시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저 생각톡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교과서 그 어디 부분에 나냐면 그 사이드 부분에 나와 있으면 단 부분에 나와 있어요. 같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요. 요 값이 같은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첫 번째 건 뭐냐면 함수 자체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 값 자체의 절대값을 취한 겁니다. 같을까요? 그럼 한번 적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하고 4에서 만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쵸? 3은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결국 이 넓이를 결국 적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곱하셔야겠죠. 그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얘는 죄송해요.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0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0부터 3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0 대입해보시면 0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3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얼마인가요? 3분의 7 되는 것이고요. 그쵸? 3분의 7 더하기 9가 되는 거여서 정답은 3분의 34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요거 자체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마이너스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한 다음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볼게요. 얘는요. 3분의 1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예요. 그쵸? 거기 때문에 대입해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3분의 1 곱하기 요는 27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2에 9 빼기 1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3분의 28 마이너스 16이어가지고요.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 결국 절대값 취해주게 되면 0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구해보시면 요거는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0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절대값 취해주게 되면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의 dx는 뭐다? 결국에는 3분의 20이어가지고요. 값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당연히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 내용입니다. 곡선과 직선 둘레선 도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고요. x축, y축, x는 2요.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x-1, x-4가 되기 때문에 결국 x축하고 이렇게 1하고 4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하고 4에서 만나는 거. 이게 보시면 결국 y축이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요. 여기 조금 확장을 했을 때 y축이 이쪽에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쪽이 y축. 그럼 결국 넓이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요. 요 부분인 거예요. 여기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x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 2라고 두게 되면요. 여기 2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요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fx를 요거를 fx로 둘게요. fx로 두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걸까요? 그쵸?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넓이니까 절대값을 취하셔야겠죠. 그쵸?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쵸?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는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쵸?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의 dx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거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3분의 1의 x 해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것이고요. 0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1부터 2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대입해보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8 빼기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의 5에 4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4가 소거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분의 1 여기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7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5가 되어가지고요.
3분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2분의 10인 5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3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화면 정리하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하자?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일단 x로 다 묶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해보시면 얘는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x축하고 마이너스 2, 0, 3에서 만나겠죠. 그쵸? 따라서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0,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한 요쪽에 있겠죠. 그쵸? 요쪽에 있을 것이고 1이 한 요쪽에 있겠죠. 그쵸?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넓이가 어느 부분? 그쵸?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지금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0부터 1까지는요. 그렇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곱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대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의 dx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0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에 0부터 1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0 대입하시면 0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더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이어가지고요. 3분의 1이 소거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6이어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4번 관련된 개념 설명 좀 해드리고 나서요. 이어서 4번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사실 곡선이 2개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문제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두 곡선 둘러싸인 넓이인데요. 두 곡선 사이에 일단 첫 번째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교점 자체가 일단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닫힌 거 A하고 B 사이에서 교점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fx가 gx보다 항상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지금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있을 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있을 때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x는 a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x는 a고요. 여기 x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한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느 부분인 거냐면 이 분홍색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곡선하고 어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볼게요. 그럼 기준을 일단 x축을 잡고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구할 부분은 분홍색 넓이인데 얘를 이렇게 볼까요? 초록색 부분. 자, 초록색 부분 지금 어느 부분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x축하고 어디? 맞아요. y는 fx 사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단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번에 보라색 볼까요? 여기 보라색.
보라색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쵸. x축하고 y는 gx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보라색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보라색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에다가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넓이를 구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분홍색 부분 넓이인데 얘는 정확히 뭐죠? 그쵸?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초록색에서 보라색만 빼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홍색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초록색에서 보라색 어떻게 해주는 거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걸 써주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것이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적분 구간이 모두 a부터 b까지로 같습니다. 그쵸? 그럼 적분을 하나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그쵸? fx-gx에다가 dx를 적분하시면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는 x축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g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gx 이렇게 일단 생각해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x는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x는 b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거기 보시게 되면 결국 마찬가지로 여기 구할 넓이는 여기 분홍색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x축하고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요. 여기다 기준 x축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넓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맞아요. x축과 어디? y는 fx로 둘러싼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라색 칠한 부분 뭐가 되는 거냐면 x축하고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록색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쵸?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그냥 a부터 b까지 fx dx 쓰시면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라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보라색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gx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분홍색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그쵸. 이번엔 초록색하고 보라색을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그쵸. 더해 주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두 개를 더해야만 이 분홍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초록색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것이고, 자, 보라색 볼게요. 보라색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gx를 적분하는 건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다? a부터 b까지, 그쵸? fx-gx 그리고 dx를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있을 때 둘 다 x축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y는 gx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x는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x는 b라고 쓸게요.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b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 분홍색 넓이가 되는 건데,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자? 항상 기준은 x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x축을 기준 잡고 보게 되면 전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gx라고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일단 써볼게요. 결국 초록색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gx dx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바꿔 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이너스 바꿔 또 빼고요. 앞에 있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울게요. 다시 쓸게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 쓸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라색 까볼까요? 보라색은 요 부분이죠. 결국 이는 기준이 y는 gx가 되는, fx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에 지금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를 곱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보라색 부분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홍색 부분 넓이인데 이 분홍색은 뭐죠? 초록색에서 보라색을 뺀 거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엔 초록색에서 결국 보라색을 뺀 거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된 거다. 됐죠? 자, 그럼 초록색이 뭐였죠?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gx dx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플러스 a부터 b까지 fx dx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넓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다 정리해볼게요. 따라서 결국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한다. 어떻게 하자? 주어진 범위에서 어떻게 하자? 더 위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y는 fx, gx가 더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뺀 다음에 구하자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함수가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쵸? 항상 교점 없이 약간 엄청 이렇게 잘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맞아요. 중간에 교점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요거 조금 제가 1번 경우 지워볼게요. 이 부분은요. 어느 케이스가 생기냐면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그리고 y는 g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곡선색을 다르게 좀 해볼게요. y는 g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y는 g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우리 앞에 봤던 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제가 x는 a라고 두고요. 여기 a, 그리고 여기 끝점은 b라고 두고요. 가운데 좀 제가 c라고 두겠습니다. 결국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a부터 b까지는 이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b부터 c까지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결국 닫힌 공간 A부터 B까지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그쵸? fx가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프가. 그런데 어느 부분? B부터 C까지는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gx가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A부터 B까지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쵸. 더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거 빼면 되기 때문에 fx-g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닫힌 공간 b부터 c까지는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부터 c까지 이번엔 gx-fx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쓸 수가 없나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절대값을 도입하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A부터 B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 부분 B부터 C까지 범위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gx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지금 B를 기준 해가지고 앞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더 큰 거고 뒤쪽은 gx가 더 큰 거기 때문에 하나 어떻게 합칠 수 있다. 절대값으로 합칠 수 있는 거죠. 즉 결국 얘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에다가 dx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절대값 fx-gx의 dx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합쳐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 a부터 c까지 fx-gx에다가 dx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요. 결국, 함수가 교점이 중간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그 교점을 구하세요. 교점을 구하신 다음에 각각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어떻게 하자. 그쵸? 일단 함수를 빼세요. 뺀 다음에 절대함수 혹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뭘 곱하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적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다 정리할 게 나서 뭘 구하자? 첫 번째 빼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빼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럼 fx, gx 따로따로 그리면 안 되나요? 하시겠지만요. 간혹 이제 그 값이 엄청 커질 경우에 대해서는 좀 그래프를 한 번에 좀 그리는 게 좀 힘들어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빼기 함수 즉 이 fx-gx 자체를 구한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거하고 어디 x축 사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예시를 제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경우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볼까요? y는 x제곱 하고요.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곡선이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y는 x제곱이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한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y는 x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교점 어디죠? 여기 일단 0에서 생기고 교점이 0에서 생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그쵸? 결국 우리는 이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에 보면 봐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dx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3분의 1 x 잠시만요. 직선이 더 위쪽에 있죠. 직선이 거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 x-x제곱의 dx가 되어서 결국 얘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이 되어서 얼마다 6분의 1걸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다? 그쵸, 빼기 함수. 그니까 결국 요걸 제가 fx가 두고요. 곡선을 제가 gx가 둘게요. 자, 그러면 fx-g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맞아요. x-x 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x에 x-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런 그래프죠. 그쵸? 그럼 여기를 0이가 될 것이 여기가 1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이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유형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 그렇지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가까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래프 좀 간단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프 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요거 자체가 사실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그래서 두 곡선 둘러싼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은근 교점을 잘못 판단하시거나 하셔가지고요. 실수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살펴봤고요. 저 이거 4번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쵸? 그러면 요걸 제가 fx가 두고요. 요걸 제가 gx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자? 빼기 함수. 그러면 fx하고 gx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거하고 이제 어떤 거 x축을 둘러싼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같이 가봅시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것이고요. 위로 볼록 함수죠? 그리고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이 어느 부분인 거예요? 결국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따라서 결국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따라서 넓이는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쵸? 그럼 당연히 V가 X축도 위쪽에 있죠. 그쵸? 거기 때문에 그냥 함수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8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4 빼기 1 그리고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6이어 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다? 네, 2분의 9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죠. 그래서 항상 뭔가 두 곡선이 있는 넓이는요, 보통은 함수 두 그래프를 둘 다 그리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자? 빼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하고 X축이 있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결국 이거 마찬가지죠. 이번 2차 함수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얘를 fx가 줄게요. 그리고 얘를 gx가 둔 다음에 빼기 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거 하고 빼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0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는 3x에다가 x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결국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는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0하고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넓이 어느 부분? 요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셔가지고 연산하셔야겠죠. 그쵸?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가 되겠죠. 이거를 적분하자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9의 x제곱에 0부터 3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27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9여가지고요. 2분의 27인가요?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4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자? 빼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연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사실 이걸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셔 판단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모두 두 가지 그래프 모두 그리는 사실 좀 불가능이 힘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값이 엄청 커진 함수라면요. 사실 평면에 나타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자? 빼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X축 있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fx가 두고요. 요거를 한번 gx하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gx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를요, x제곱 묶어볼게요. 그럼 x-3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x-3이 되어가지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x-3이 되어서 결국 x 플러스 1 곱하기 x-1 곱하기 x-3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쵸? 쭉 그려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1,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1, 3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요 넓이들을 구하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 X축보다 위쪽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1부터 3까지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뭘 곱하자? 마이너스를 곱하셔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러면 4분의 1의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보시면 여기가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x가 1부터 3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4분의 1에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1 빼기 1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는 1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는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81 빼기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의 세제곱은 27이죠. 26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9 빼기 1, 마이너스 6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기 소거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없어집니다. 그쵸? 여기도 없어져요. 일단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 80이죠.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20 더하기 26 그리고 4가 되어가지고요. 6 더하기 2에서 정답 얼마다? 네, 8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천히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번 2차함수하고 3차함수의 내용이죠. 그렇죠? 사실 요거 이제 막 그래프를 말씀드렸지만 그리려고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빼기 함수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고요. 결국 fx 요 앞에 있는 함수 두고요. 요 뒤에 거는 제가 gx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fx-g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여기 보시면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요.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루트 6 x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되는 것이고요. 0이 되는 것이고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결국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좀 풀고 나서 설명 좀 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는 x축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자 해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0부터 루트 6까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6x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에 다시 쓸게요. 네.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3x제곱을 0부터 루트 6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0에서 결국 루트 6 4제곱은 36이죠. 그쵸?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6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6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6 그쵸?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9 그리고 더하기 18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정답 얼마다 1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다항함수 그래프 단원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었냐면 대칭에 대해서 대칭 설명드렸죠. 대칭. 그럼 보시면 볼게요. 지금 이 함수가요. 지금 차수가 1차하고 3차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죠? 원점에 대해서 결국 대칭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결국 사실 보세요.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요 넓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적분을 두 번 안 하고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2 곱하기 0부터 루트 6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에다가 dx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얼마인가요? 아까 전에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얼마? 9였어요.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9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값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다음 내용 볼 건데요. 바로 다음 문제 가기 전에 한번 제가 2차 함수 넓이 관련한 공식들 좀 있어가지고요. 그 정리 좀 해보고 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함수, 3차함수 x축과 둘러싼 도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좀 시간 싸움, 타임 어택이 좀 많은데, 특히 적분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타임 어택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좀 공식에서 좀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객관식 사용 가능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주어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공식들을 사용하려면 직접 증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증명하고 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 쓰셔야 되지 이걸 함부로 사용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점수에 감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러분들 정적분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공식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2차 함수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2차 함수하고 x축입니다. x축하고 2차 함수 내용입니다. 보시죠.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고차계수 양수라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는 2차 함수하고요. x축에 맞는다 생각합시다. 소단 2점 알파하고 베타에 맞는다 생각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는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y는 ax축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궁금한 넓이는 어떤 부분인 거냐면 요 밑에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넓이 S는요, 6분의 절대값이죠. 최고차계수가 사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음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넓이가 안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것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서요. 문제 2번에 2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2번 보시면요. 이거였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하고 x축으로 둘러싼 넓이였거든요.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이 교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가 5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실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1 절대값 1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그쵸? 5 빼기 1인 거니까 6이죠. 그쵸? 6이 세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36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요. 2차 함수 x축입니다. 결국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y는 ax제곱 쭉쭉쭉 한다 생각하고요. 여기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 말 그대로 여기도 알파 베타고 둘게요.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식은요 똑같습니다. 넓이 공식은요 같아요. 같아요. 자, 같이 이것도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중에서요. 여러분들 문제 4-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예제도 보시면 4-1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 이거였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하고요.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싼 넓이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두 개 교점을 실제 한번 구해 보시면요.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베타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6분의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죠. 그쵸? 그래서 3이 세제곱이어가지고요. 6분의 27에서 2분의 9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 2차 함수 하나 여기 있고요. y는 여기 ax제곱 쭉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y는 a 프라임 x제곱 이렇게 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공식은요. s는 사실 비슷해요. 여기 교점을 제가 알파라고 두고요. 이 교점을 제가 베타로 두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식은요. 6분의 요거는요. 최고차 계수 그러니까 차일이 계수입니다. a-a 프라임 절대값 해주시고요. 베타 알파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시였냐면요. 근데 교과서 문제 4-2번이었습니다. 4-2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였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빼기 3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이제 공식을 묻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다 쓸게요. 자, 이때 교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교점이 0, 3이었어요. 그래서 알파가 0이고요. 베타가 3일 때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넓이 어떻게 될까요? 6분의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A가 여기서는 지금 1이죠. 여기서 A가 1이고 A 프라임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1 마이너스의 절대값 해주시고 베타 빼기 알파가 3이죠. 그쵸?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3이죠. 3. 거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7이어가지고요. 그래서 2분의 27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각각 공식들 x축 그리고 직선 그리고 이차함수 두 개 반드시 공식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죠? 네. 공식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적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반드시 기억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증명은 제가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차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3차함수는 사실 2차함수보다 문제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제가 이건 따로 예시에도 뭐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식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3차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 3차함수하고 이렇게 접선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도도할게요. 그랬을 때 이 넓이 한번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 S는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는 것인데요. 저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3차 함수니까 AX 세제곱 시작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A가 바로 이 A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2차 함수나 이 공식들 반드시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내용인데요. 생각 넓히기 같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1쪽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등적 공식, 뭐 넓이가 같은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좀 실제 여러분들 뒤에 중단원 문제 가시면요, 요걸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같을 때의 성질들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3차 함수 관련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이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싼 두 도형 넓이 각각 s1, s2를 할 때 s1과 s2가 같으면 a부터 c까지 fx, dx가 0이다 나와 있습니다. 활동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s1과 s2를 각각 정적분으로 나타내셔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s1과 s2가 뭐였었냐면 여기 나와 있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싼 두 도형의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그쵸?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럼 S1은 지금 보니까 결국 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냥 fx 자체를 적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딱 해보시게 되면 A부터 B까지 결국 fx 그냥 dx 써주시면 되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S2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B부터 C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를 곱하시는 거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해주시게 되면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곱하시고 fx, d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자, S1과 S2가 같으면 요것이 성립하면 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S1을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S1 빼기 S2 한번 더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결국 요거와 같은 말이 뭐냐면요. 결국 두 개 같다. 무슨 말인 거죠? 뺐을 때 얼마?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가보시죠. 자, 그럼 결국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쵸? 그래서 얘는 플러스 B부터 C까지 fx, dx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부터 C까지 fx, dx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fx, dx인데, 얘 같다고 했을 때 얼마?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증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활동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한 경우는 3차 함수에 대한 경우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를 이제 좀 보려면 사실 좀, 각각 경우가 좀 세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시각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링크를 통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를 지금 보시면요. x, k, x-2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절편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0하고
K하고 2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하필 딱 여기서 보시면 조건에서 지금 K가 0이 될 수가 없고 2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곱인수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K가 0이 되어버리면 결국 함수가 X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 것이고 K2가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X 곱하기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 축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생각하지 않고 결국 0하고 K하고 이거 뭐 다 다를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를 딱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결국 요거를 제가 fx가 두게 되면요. 결국 fx가 x-0 그리고 x-k, x-2여가지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절편이 지금 x절편이 0하고 k하고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경우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3차함수 이렇게 갈 거예요. 3차함수니까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K가 양수인지 모르는 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경우가 K, 0, 2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0K2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0, 2K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 K 값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좀 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요, 저는 두 번째 경우, 요 경우 있죠. 요 경우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활동 1번에서 뭐 봤었냐면, 여기 S1하고 S2가 같으면 결국 A부터 C까지 접근한 게 얼마였어? 0이었어 이거였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나 이 넓이는 결국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다? 맞아요. 결국 0부터 2까지 결국 x-k, x-2의 넓이가 모두 같아가지고 다 얼마 되는 거다? 0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결국 이걸 적분해가지고 K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같이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안에 있는 거 식부터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해 주시면 요 같은 경우 x제곱 마이너스 kx의 x-2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럼 전개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적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이 0부터 2까지 되는 거여가지고요. 대입해 보시면 결국 4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3분의 k 곱하기 8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 그리고 4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요. 4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8K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2K가 돼가지고요. 정리해주시면 3분의 4K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그럼 K가 얼마 된다? 그쵸? 1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결국 요때는 결국 얼마 K가 1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해보시면 여기 K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K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그쵸? 보시면 지금 결국 요 거리가 얼마죠? 2거든요. 요 거리도 2예요. 그쵸? 요 거리가 얼마죠? 1이죠. 요 거리도 1이고요. 요 거리가 2죠. 요거 2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요. 3차 함수 중요한 게 뭐다? 대칭성이요. 대칭성. 그쵸? 결국 3차 함수에서요. 두 개의 넓이가 같아요. 특히 언제? 절편일 때. 여기가 다 절편이에요. 그랬을 때 넓이가 같아. 그럼 항상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이 B는요. A하고 C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항상 언제? 3차 함수일 때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일 때? 3차 함수일 때인 거예요. 아시겠죠? 3차 함수일 때는 두 넓이가 같다. 어떻게 된다? 항상 중점이다. 라는 거 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정답본이 푸는 방식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질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요 설명드렸던 등적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상황에서 은근 좀 쓰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 내용들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문제 나올 때마다 잘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탐구 유형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경제 쪽 계열 진로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외에도 어쨌든 이제 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밑에 두 개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좀 읽어보고 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창안한 소득 분배 곡선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그림처럼 X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누적 비율이 Y축에 나와 있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준이 어디 되냐면 기준은 Y는 X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Y는 X가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Y는 X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하층, 중층, 상층에서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곡선이 Y는 X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로렌츠 곡선이 이것이 곡선이요. 결국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곡선이 되는 건데, 만약 로렌츠 곡선 점점 이렇게 Y는 X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렌츠 곡선이요. Y는 X에 멀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멀어질 수 있는데 결국 로렌츠 곡선이 Y는 X에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소득 분배가 모든 계층이 결국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Y는 X에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렇죠. 이것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요.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Y는 X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불평등할수록 어떻게 된다? 대각선 Y는 X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이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요,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뭐라 부른다? 바로 네가 이제 알게 되는 진위계수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그림에서 결국 진위계수는 뭐냐면 y는 x하고 요 곡선사의 넓이 a,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 되는 거겠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A로 두는 거예요. A를 대각선 전체 넓이 A 플러스 B 나눈 값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결국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보시죠. 여기가 지금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100% 결국 100이 아니라 사실 그죠? 1이죠. 1. 결국 0부터 1까지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그럼 전체 사실 A 플러스 B는 여기 보시면 전체 사각형.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죠? 그러면 1이죠. 1. 그럼 1의 절반이겠죠. 그쵸? 맞나요? 결국 A 플러스 B가 얼마다? 그쵸. 얘는 2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지금 보시면 A 값은 결국 보시면 요 A는요. 결국 A는 당연히 0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A 자체가 Y는 X가 되어버리면 A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부터 가능한 것이고, 혹은 A가 전체도 가능하겠죠. 그쵸? 결국 A 플러스 B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0부터 지금 A가 A 플러스 B까지여서 양변을 A 플러스 B분의 1, A 플러스 B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요도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진위계수는 결국 0과 1 사이 어떤 값을 즉 어떤 소수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어떻게 된다?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0에 가깝다는 뜻은요, 무슨 뜻인 거예요? 결국 A가 결국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뜻인 거예요? 로렌츠 곡선이 결국 y는 x에 점점 가까운 거라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1에 가까운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진다. 왜냐하면 1에 가깝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 A하고 결국 A 플러스 B가 결국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B가 얼마다 0일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로렌츠 곡선이 결국 좀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나타내는 y는 x가 다항함수일 때 진위계수를 정적분은 표시해보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확인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실 a 플러스 b가 이미 2분의 1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쵸? 자, a를 보시면 지금 결국 y는 x한 직선하고 이 노엔츠 곡선 y는 lx 사이 넓이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두 곡선 사이 넓이네요. 그럼 뭐가 된다? 그쵸?
더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빼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더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뭔가 위쪽에 있는 게 y는 x죠. 그쵸? 따라서 결국 x에서 뭘 빼자? lx를 뺀 다음에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우리가 계산할 이 진위계수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2 곱하기 0부터 1까지 x-lx에 뭐가 된다? dx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에 로렌츠 곡선의 함수가요, 지금 lx가 이렇게 쭉 이차함수 져 있을 때요, 진위계수를 구하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그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결국 a 플러스 b분의 a가 뭐가 되는 거였냐면 2 곱하기 0부터 1까지 x-lx의 dx가 되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x-lx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요, 9분의 7x 9분의 7x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결국 지금 공통인수가 지금 9분의 7이기 때문에 결국 2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0부터 1까지 x-x제곱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결국 이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4에다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어가지고요,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9분의 14 곱하기 6분의 1이죠. 그쵸? 계산해 주시면 결국 27분의 7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이값이 지금 이 값이 결국 사실 뭐 0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0.5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격차가 좀 작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적분 방식을 좀 기억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진위계수라는 말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함수 줬을 때 적분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특히 정적분 같은 경우는, 넓이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꼼꼼한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근 실수 많아요. 뭐 값을 잘못 대입하든가 혹은 뺄셈 잘못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꼼꼼히 하시고 검산까지 잘 하시는 연습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학2 개념 마지막 내용입니다. 속도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미분에서도 이미 속도, 가속도 살펴봤었습니다. 그쵸? 이제 그거를 한번 적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요 내용 같은 이제 미분을 좀 잘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음 시간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냥 미분에서 배웠던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 내용 대해서 한번 복습 좀 하고 넘어오신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해가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속도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